너무 바빠 아침 뉴스 놓치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카타르에서 들여오겠다고 해서 미국에서 논란입니다. 대통령 전용기조차 제 날짜에 납품하지 못하는 미국 항공산업의 민낯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우리야 뭐 에어포스 원 그러면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옛날에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그 워낙에 미국 대통령이 멋있게 나왔던, 하긴 거기는 미국 대통령이 멋있게 나오는 영화들이 참 많아요. 어쨌거나 그 중에 하나가 에어포스 원이죠. 그 에어포스 원을 카타르에서 선물 받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산다라는 표현 대신에 accept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종은 보잉 747-8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다. 이게 문제가 간단치가 않은 문제다. 어떤 문제들이냐? 이게 일단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단 뭐 보잉 747이면은 기본적으로 비싸긴 비싸죠. 비싼 건 비싼 거라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게 기술적으로는 카타르가 그 국방부에다가 비행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가 이제 대통령 전용기로 에어포스 원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 에어포스 원이 끝난 다음에 트럼프의 개인 기념관으로 넘어간다. 이 부분에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게 대통령 전용기잖아요. 보안 장치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보안 장치에다가 그러고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비행기 하면은 비행기 내부 그림 보면은 빽빽하게 의자들이 있죠. 근데 영화 에어포스 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안 생겼죠. 빽빽하게 의자가 있는, 한국의 그 대통령 전용기는 빽빽하게 의자가 물론 많습니다. 거기에 그 뭐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실어 날려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항공기의 일반석 자리 부분 보면 앞부분에 이제 비즈니스 있고 뒷부분에 이제 꼬리 날개까지 쭉 일반석이 쭉 있죠. 우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은 좀 비어 있어요. 뒷부분에 여기 이런저런 경호 장비라든가 뭐 짐들을 좀 싣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자들이 없고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몸도 좀 풀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좀 있고, 가운데는 그냥 보통 그 비행기 좌석들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대신에 이제 앞뒤 간격은 조금 넓긴 합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수행원들이나 뭐 기자들도 여기에 같이 타고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경호관들이 많이 타요. 경호관들이 이제 사전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기자들이 거기서 떠들면 경호관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떨어지자마자 일하기 시작하고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미국 에어포스 원 같은 경우에는 동행하는 수행 기자들 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이 이제 경호관들은 여기에 이제 대통령 경호관들만 타고, 거기 가서 이게 주변 외곽 경호할 사람들은 이런 데 안 탑니다. 뭐 등등 해서 개조 규모가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솔직히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보안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어포스 원 영화에서 보다시피 이 자체가 이제 그 외력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이게 민항기를 말 그대로 개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조가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돈 쳐들인 거를, 그러면 이제 국가 예산으로 이 돈 대통령을 경호하는 문제니까 돈 쳐들여서 하는데, 이걸 끝난 다음에 트럼프 개인이 갖고 간다?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타르에서 선물 받는 거다. 그러니까 구매 비용은 없다. 공짜다. 뭐가 문제냐? 구매 비용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개조 비용이 몇 배, 수십 배는 더 드는데, 이거 꼴랑 비행기 한 대 값이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 돈 쳐들인 거를 개인 기념관에 갖고 간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 하나가 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국 비행기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 이건 군사 보안과 상관이 있는 문제다.
라는 문제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결국은 보잉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들여온다는 비행기도 보잉사이긴 한데 지금 타는 에어포스 1이 이게 조지 부시 때부터 타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대 때더라? 25년대 때든가 30년대 때든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좀 바꿉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2022년까지 바꾸기로 했대요. 근데 보잉이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까지는 빨라도 2027년 2027년까지는 안 된다. 2027년이면은 트럼프 임기 다 끝나가잖아요. 장난하냐? 난 지금 당장 필요해. 내 비행기 갖고 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국 항공산업 자체가 미국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 항공산업인데 그 항공산업의 총합 보잉의 지금 현 주소를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참고로 에어포스 1은 한 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에어포스 1은 두 대가 쓰는 거고 에어포스 1은 비행기 이름이 아니라 콜사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으면 에어포스 1이에요. 두 대의 비행기가 있고 대통령이 탑승하면 에어포스 1이다. 우리나라는 한 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객기로는 한 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에어포스 1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좀 못한데 지금도 운영하나 모르겠다. 한 30인승 되는 비행기 조그만 거 하는 게 더 있어요. 30인승보다는 좀 더 되려나? 이걸 이제 국내 출장 갈 때 가끔 타거든요. 대통령은 안 타고 수행원들이 타요. 대통령은 차라리 그러면 헬기를 타지. 근데 국내 출장을 갈 때 한번 타봤는데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30인승은 비행기가 가벼워가지고요. 이렇게 기류 한번 타면은 그냥 수백 미터씩 갑자기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거든요. 좋게 말하면 엄청 재밌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엄청 무섭습니다. 대통령은 안 탑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민항기 개조한 아까 설명드린 그게 있는데 미국은 아예 그냥 우리가 그냥 영화에서 보던 그런 에어포스 1이 한 대가 아니다. 아예 두 대가 있다. 그냥 에어포스 1 얘기하면서 재밌게 보자고 했는데 참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정말 트럼프답다 라는 생각이 들죠. 뭐 트럼프야 뭐 대통령을 수행하느냐 관계없이 원래 본인 전용기를 타던 사람이니까 내 비행기 제대로 된 거 좀 갖고 와. 이건 뭐 너무 낡아 빠졌어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풀어가는 방식이 재밌죠.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